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계정, 우리 이제 2028 수능 예비평가의 미적분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이제 수투 문제들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살짝 또 우리 학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 필요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번부터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가 이제 4번인데, 4번? 뭔 소리야? 4점인데, 여기 있는 이 15번 이 친구는 사실은 그 직전에 있었던 대수 문제가 있거든요. 14번 노가다 뛰는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번호랑 난이도가 꼭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쫄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점 P의 속도가, 자, 점 Q의 속도의 몇 배가 된다고 했냐면 5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구해내야겠다. 자,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자, 미분하면 V1T가 될 거고, 자, V1T라는 친구는 3T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2라는 친구의 이제 위치를 미분해주면 V2T라고 씁시다. 자, V2T. 자, 두 번째 속도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상수함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Q의 속도의 몇 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5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3T의 제곱에 더하기 3이란 녀석이 여기다가 5를 곱해서 3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자, T의 제곱이란 친구가 결과적으로 9가 될 거고, 시간은 0 이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T 값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결국 언제일 거냐면, 시각이 3일 때다. 정확하게 요 순간을 물어보는 거고, 자, 그때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자,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가 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자, V1T라는 친구를 또다시 한번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미분해서 이제 가속도 A1T라고 부릅시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6T가 될 거고, 이제 우리가 T 자리에다 3을 집어넣으니까 답은 6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나올 거다? 18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먹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가속도, 이 직선 운동 있죠? 자, 이 직선 운동 파트. 자, 요 녀석은 항상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냐? 결국에는 뭐가 된다? 결국 3, 4차 함수, 즉 다항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될 거고, 여기에다 간단한 물리향 첨가한 문제들이 되겠죠. 그러니 이게 과학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이제 수학의 활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별 얘기 아니니까, 자, 미분할 줄 알면서 위치랑 속도, 가속도를 구분만 해줄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7번으로 건너갑시다. 자, 17번 보면, 자, 요 녀석도 우리가 예비평가라고 해서 혹시 신유형이 나올까 해서 잘 쳐다봤는데, 신유형이 아니고 그냥 항상 나오는 거의 그냥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자, 그냥 고전적인 문제의 대표 사례가 되겠죠. 자, 출발 한번 해보면, 함수 fx라는 친구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자, 원점하고, 자, 여기 있는 p를 지나간대. 자, 그럼 p라는 친구가 x좌표가 얼마니까? 2라는 친구니까, 자, 2,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얼마가 될 거니까, 3이라는 녀석이 될 거니까, 점 p의 좌표는 2, 얼마가 되죠?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직선이 있었냐? 자, p를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요 직선의 경우에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 x좌표가 2고 y좌표가 6이니까 y는 몇 x가 되겠다. 자, 3x가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직선은 이미 출제자께서 식을 완성해 주신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대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A에서 B를 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넓이 두 개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항상 우리 도형을 계산할 때, 뭐 지금은 넓이라고 합시다. 자,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뭐를 체크해야 되냐? 자,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갈 거냐? 인다이렉트로 갈 거냐? 요 판단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는 뭐니? A도 직접 구하고 B도 직접 구한다는 얘기고,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요구한 A 빼기 B, 넓이끼리의 이 뺄셈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형과 엮어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주변의 도형과 뭐를 만들어서 관계에 주목해서 한번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자마자 여기에다 이제 C 따위라고 딱 써버리면 결국 A에서 B를 뺐다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를 빼도 완벽하게 똑같은 친구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C랑 B를 더해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랑 C를 더했을 땐 이렇게 생긴 부분이 될 거니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니까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 이게 대단한 출제 의도는 아닌데 이게 출제 작가에서 또 좀 봐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여백 즉 C라는 친구를 추가했습니다. 좋아 잘했는데 요런 사소한 것도 좀 봅시다. 자 여기 하필 P가 얼마죠? X좌표가 2가 되죠. 그런데 요 직선의 X 절편은 사실 얼마가 되냐? 요 친구의 Y 값이 0이 되는 장소니까 R 값은 또 2가 되는 장소인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P에서 R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떨궈주는 순간 결국 이 친구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보자마자 여기에다가 C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 출제자께서 꽤 예쁜 숫자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백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살짝 요 포인트 본 다음에 어머나 세상에 똑같네 해서 여기에다가 C를 추가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방식에 따르면 이 A 더하기 C라는 친구는 이제 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긴 길쭉한 삼각형이 나올 거야. 자, 얘가 삼각형.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만 자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요 아래쪽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은 그냥 그저 몇 차 함수만을 적분하면 될 거냐면 3차 함수 그 자체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X절편이 3이나 4 같은 숫자였다면 선생님도 당연히 여기에다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떤 잔소리를 하는 거냐? 뭐로 풀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평가원, 출제자가 주신 숫자들은 조금은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자가 뭐야? 습관을 갖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숫자 잘 보고 가자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하고 자, 3참수 그 자체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은 일단 이 친구를 밑변으로 본다면 자, 요 녀석은 이제 6이 될 거니까 자,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는 이제 Q의 X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Q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직선 Y는 3X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다. 자, 요 두 친구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3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2분의 7X. 자, 이 친구는 1이 될 거니까 X라는 녀석은 7분의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A 더하기 C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럼 A 더하기 C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곱하기 자 6이 될 거고 자 X좌표의 차이가 필요하니까 이 친구 X좌표 얼마가 됐었죠? 2가 됐었죠. 자 2에서 여기 있는 친구 빼면 될 거니까 그러면 7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14에서 2를 뺄 거니까 12가 될 거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7분의 얼마가 되겠다? 36이다. 자 요런 친구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B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3차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끝낸 거니까 바로 인테그럴 씌워주는 순간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자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죠? 2분의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x의 제곱의 dx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그냥 바로 적분해주면 될 거니까 적분해주는 순간 여기는 8분의 1에 x의 4승이 되고 자, 이 친구는 6분의 1에 x의 세제곱이 될 거라서 0부터 2까지니까 2만 대입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자, 8분의 1하고 이제 이 친구 얼마냐면 16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 6분의 8이 될 거니까 자, 2 플러스 3분의 4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 녀석은 3분의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계산은 어떻게 될 거냐? 7분의 36에서 3분의 얼마? 10을 뺄 거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21분의 자 그럼 여기는 10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이 될 거니까 21분의 얼마가 되겠다? 38이 되겠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 몇 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다? 1번 찍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왔던 주제이고 기출에도 많고 소위 엔제들에서도 매번 물어보는 녀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도형과 관계식을 작성해서 넓이를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여백을 추계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다면 보자마자 여기에다 찍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나 위치들을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한 5초 정도 바라보면 되잖아. 그 정도 시간은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일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는 이 두 문제 정도밖에 없었고요. 또다시 전통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빡센 문제들이 이제 남은 것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0번으로 건너가 봅시다. 자, 20번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얘기입니다.
자,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자, 선생님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통적이면서 여전히 잘 나오고, 자, 조금만 건드리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친구니까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일단 기본적인 학습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학습 태도. 무조건 두 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정적분.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자, 펑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냐?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냐? 함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 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사실상 적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분과 적분 실력을 동시에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미분과 적분 실력을 자, 모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주제야.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포커스를 정적분에다가 넣었다고 치면은 당연히 뭐가 주요한 사고방식이 될 거냐? 이제 적분과 관련된 사고방식을 해야겠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넓이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야. 정적분 자체의 정의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기하학적 의미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함수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우리가 낯선 함수가 나왔을 때 적분을 하니? 아니죠. 낯선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가 나왔다고 치면은 오히려 우리는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라는 행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출제 의도가 뭐를 관찰하는 거냐? 그래프를 관찰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냐? 둘 중에 뭐로 바라볼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출제자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든 어느 방식으로 풀어도 깔끔하게 풀리게끔 문제를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넓이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정적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자체에 주목. 자, 그렇다면 자, 이때는 피적분 함수가 바로 메인이 되겠죠. 자, 피적분 함수가 이제 메인인 거야. 즉 주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에 인테그럴 뒤에 붙어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바로 적분을 당하는 함수들이니까 얘네들의 넓이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관찰한다 하더라도 G라는 함수와 H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출제자께서 이미 선언을 해주셨죠. X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fx라는 3차 함수야.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알파가 되고, 자, 요 녀석은 베타가 되고, 자, 요 녀석은 감마가 되고, 0이라는 친구는 대충 이런 데 있다고 딱 써제끼면 끝나게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읽어보니 gx의 극대값이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살짝 함수적인 냄새를 풍겨주셨으니까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미분해 본다면 g'x가 fx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fx는 잠시만 gx의 무슨 함수로 보자는 얘기냐면 도함수로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극대가 생기는 장소니까 이 장소는 x값이 베타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끝났네? 그러면은 g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0부터 베타까지 ft dt가 되고 얘가 바로 극대값이니까 이 친구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무슨 말인지가 됐겠죠? 자, 그러면 요 정보를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이럴 수가 있겠지. 자, 이 친구 이렇게 내려갔다고 치고요.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는 음의 넓이라고 보통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음수 값을 갖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양의 값을 갖는데 정적분의 계산을 했으니까 0부터 베타까지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다? 부호가 반대니까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다? 0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H 베타를 봅시다. 자, H 베타가 얼마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어. 그럼 H 베타.
자, 이 친구는 인테그럴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t dt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정말로 양수값들만 데려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완벽하게 넓이로 인정을 한다면 얘네 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그러면 얘네들 넓이 똑같으니까 실제 이 친구의 넓이가 4가 되고 얘도 넓이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물론 정적분이었다면 마이너스 4라고 써야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럼 마지막 h에 감마가 있대. 또 계산하면 되지. 그럼 h 감마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럴 0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의 요 친구, 요 녀석의 결과가 얼마다? 24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0부터 감마까지 ft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 친구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 그럼 얘네들 더했으면 8이니까 남는 친구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요 녀석은 16이라는 녀석이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해라? g 알파에서 g 감마를 빼래. 오케이, 해달라는데 해주지 뭐. g 알파에서 g 감마를 빼라. 그럼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ft의 dt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감마까지 ft의 dt니까 자, 정적분의 성질 때문에 인테그럴 감마에서 알파까지 ft의 뭐가 되겠다? d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별 얘기가 아니었네. 자, 그렇다면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작성해보면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감마부터 어디까지? 알파, 아이고야. 우리가 뒤집었으니까 이 친구 알파부터 어디까지다? 감마까지가 되고 ft의 dt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출발해 봅시다. 알파부터 감마까지니까 자, 요 친구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4라는 친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정적분이니까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16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계산 결과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요렇게 해서 가볍게 몇 번 찍으면 되겠다? 1번 찍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쫄지 말고 우리가 정적분 자체에 주목을 해본다면 요 함수 자체를 관찰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정보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반영만 해주시면 끝나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20번이 그래서 원래 평상적인 난이도에 비하면 조금 선생님 생각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쫄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칠판 좀 지우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정말 이제 학습, 뭐 복습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한번 요걸 통해서 우리가 예비평가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설하는 거긴 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나 뭐 3학년 학생 이걸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배웠던 내용도 있다면 요것들을 잘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에 주목한 풀이는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gx라는 친구와 hx라는 친구를 함수로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라는 의미,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당연히 갖고 있되 조금 더 무게중심을 함수 쪽에 한번 더 보자. 자, 그렇다면 gx라는 친구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니까 0,0을 지나가는 그냥 단순한 몇 차 함수가 될 거냐면 4차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아까 극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첫 번째 풀이랑 똑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생각합시다. 그럼 g 베타라는 친구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hx라는 친구를 봐야 되는데 자, 이 hx라는 친구가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라고 주어져 있고 선생님 절대값이 있어서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자, 얘는 초연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hx니까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쫄지 말고 얘는 just 무슨 함수냐면 도함수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 도함수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hx는 절대로 뭐 하지는 않을 거냐면 감소하지는 않는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큰일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수함수 같이 평평한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hx도
평가원이 봐줬죠. 여기가 빵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H0도 0이 되기 때문에 G0도 0이니까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0,0을 같이 교점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거야. 자, 미분해보면 H'X라는 친구는 절대값 fx가 될 거고, 자, 그럼 요 녀석을 도함수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자, 가봅시다. 자, 여기가 HX란다. X축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fx가 있어. 자, 그렇다면 0이라는 녀석은 대충 여기다 한번 찍어 봅시다. 자, 0이 여기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가 되는 상태야. 자,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엎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흰 색깔은 누구의 도함수냐면 여기 있는 gx의 도함수가 될 거고, 노란 색깔과 흰 색깔 요렇게 그려진 친구가 hx의 도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납득이 갔겠죠? 자, 그 다음 또 너무 중요한 개념, 바로 어떤 개념 있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떤 개념? 우리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의 dx라는 친구는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이 녀석은 도함수의 뭐가 넓이가 원함수의 뭐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높이 차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 라지 fx 입장에서 스몰 fx는 도함수가 될 거니까 도함수를 적분한 값은 원함수의 함수값끼리 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자, 출발 한번 해보면, 자, 먼저 gx부터 그려볼게. 그럼 gx는 0이라는 포인트가 있고, 자, 여기에 알파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 베타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감마라는 지점이 있죠. 그럼 G를 그려보면 G라는 친구는 여기가 0,0인 거야. 그럼 얘를 지나가면서 일단 감소해야 돼. G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알파까지는 감소해야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 지점이야. 감소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해야 될 거야. 그런데 증가할 때 우리가 G베타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얘가 0,0인데 베타일 때도 얼마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냐면 0,01 같은 라인인 베타, 0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올라오라는 얘기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렇다면 내려간 만큼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고 올라간 만큼이 이 부분의 넓이니까 얘네 둘의 넓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부호만 달랐다는 얘기인 거야. 납득이 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했고 얘가 감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gx의 그래프경이 될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됐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베타에서 감마까지 감소한 이 폭은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hx 그려보자. 그럼 hx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 있는 친구는 얘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정확하게 얘랑 똑같을 거야. 아, 게다가 부호가 뒤집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얘는 요 구부러진 정도를 유지하면서 뒤집어 엎어진 거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요렇게. 납득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요쪽은 증가하고 있는데 요 껍질은 원래 껍질과 똑같았기 때문에 아,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뒤집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하고 똑같을 텐데 구부러진 정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대칭돼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얘랑 그대로 구부러진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가 있겠죠. 즉 평행이동 관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요 녀석이 바로 hx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h 베타가 얼마래? 8이래. 그럼 베타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얘가 베타, 8이야.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의 차이는 이 구부러진 정도, 높이 차이가 얘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의 높이가 똑같았다는 건 내려온 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았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렇다면 요 점의 y좌표는 자동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알파일 때 y좌표가 4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0, 4,
8. 간격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4칸 내려간 만큼 위로 4칸 올라오니까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라고. 끝났네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의 차이도 얼마가 되는 거냐?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4였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친구의 넓이도 4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h 감마가 얼마라고 했냐? 24라고 했죠. 그럼 감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감마 컴마 24야. 오케이. 그럼 또 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의 차이. 그 높이의 차이가 얼마로 확정된 거냐면 16으로 확정이 된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과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으면서 대칭된 것 뿐이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높이의 차이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요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16이었다는 건 뭔 소리니? 이 넓이 모두 16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는 베타 컴마 0이 되고, 감마라는 친구는 감마 컴마 y좌표 빠꾸에서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렇다면 알파라는 친구는 0, 0에서 4칸 빠꾸 했으니까 알파 컴마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g에서 알파, g, 감마를 빼래.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뭐랑 똑같다? 12랑 똑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봤어야 되는 건 요 껍질과 요 껍질은 어떤 관계에 있다? 사실상 선대칭의 관계에 있다. 요 선에 대해서. 그 다음 요 친구랑 요 친구는 도함수가 일치했기 때문에 무슨 이동 관계다? 상하 평행 이동 관계다. 그 다음 요 친구도 대칭되어 있으니까 선대칭의 관계를 유지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원래 거랑 똑같았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또다시 무슨 이동 관계가 되겠다? 평행 이동 관계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엔젤을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했던 3학년 학생들은 이 풀이가 당연하다는 걸 느낄 텐데, 2학년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미적분위를 공부할 때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3학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펼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나오면 적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함수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얘를 잘해야 훨씬 더 3학년 때 편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모두 볼 수 있어야 되냐? 그냥 한 김에 우리 좀 더 해봅시다. 자, 우리는 봐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 내용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서로 다른 두 함수를 관찰한 거야. 자, 두 함수를 따로따로 관찰한 풀이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는 곡선 두 개 자체를 동시에 다루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하나의 함수로 뭐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다. 통일해서 뭐 할 수도 있겠다. 처리할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수학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서로 빼면 되겠죠. 서로 빼라. 뺀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라는 얘기지. 그럼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잘 봐. hx에서 그냥 gx를 빼자고. 그럼 빼도 예뻤던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가 이미 여기에 0,0을 지나가게끔 0,0을 지나가게끔 똑같이 세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빼기 ft dt 요 함수를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새롭게 px라고 두자고. px. 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 친구는 p0가 0이야. 그럼 얘 때문에 x축과 y축이 한꺼번에 결정이 될 거고, 이제 미분을 해보면 p'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것도 복잡해졌잖아요. 쫄지마. 단순한 동함수야. 그렇다면 fx가 0 이상일 땐 빵으로 나온다는 얘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fx로 나온다는 얘기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럼 이건 뭔 뜻이냐? fx라는 원래 3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다 0으로 교체하란 얘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뒤집어 엎은 다음에 상하 2배 확대하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려보자고. fx라는 친구 여기다 해볼까요? 오케이. fx라는 친구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고. 원래
얘가 fx라고. 그럼 여기가 0이야. 그 다음 여기 알파야. 여기 베타야. 여기 얼마야? 감마야. 자, 그렇다면 이 친구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2배. 그럼 이렇게 좀 더 길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빵으로 만들어. 오케이, 빵으로 만들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뒤집어 엎은 다음에 2배. 이만큼 생겨. 그 다음 요 녀석은 요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노란색이 P'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Px라는 새로운 하나로 통일된 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감소할 수가 없죠. 왜냐? P'X라는 친구도 무조건 몇 이상이니까 보시다시피 X축보다 아래쪽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몇 컴마 몇이죠? 0,0이라고. 0,0에서 증가한다고. 그럼 증가하니까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 알파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도함수가 빵이야. 도함수가 빵이니까 상수함수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만큼 증가해야 돼. 그럼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상수함수야? 오케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P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감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관찰한 게 아니라 한 함수로 봤을 때 하나의 함수로 통일해서 만들 수 있는 요 함수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왜 굳이 선생님이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냐면, 문제를 다시 보자고. 문제에서 따로따로의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gx라는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 h라는 친구의 정보가 따로따로 2개나 나왔다고. 만약에 합치서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나와? 합쳐서 풀려면 G베타는 0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G 감마에 대한 정보도 스리슬쩍 나왔다면 합쳐서 풀었을 때도 빨리 풀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다시 요거 2개 보자고. 자, 요거 2개랑 요 친구 같이 볼게. 우리가 하나로 합쳤단 말이야. 하나로 합쳤더니 여기에 평평한 구간이 생겼단 말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죠? hx라는 이 함수에서 어디 갔어? gx라는 요 친구 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무슨 이동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니까 요 껍질에서 요 껍질을 빼면 요 차이만큼만 남을 거라고. 요 차이만큼만. 그리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차이가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이 차이가 얼마죠? 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y좌표는 무조건 8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 다음 여기도 왜 평평합니까? 평평한 이유는 뭐다? 여기 있는 이 껍질과 이 껍질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행이동인 상태니까 요 길이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니? 24에서 마이너스 16을 뺀 거니까 이 친구는 y좌표가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동의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질문까지 해서 끝났는데, 그럼 선생님이 요런 사고방식을 그럼 기출에서 얻을 수 있냐? 당연히 있다고. 자, 기출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17학년도 맞겠죠? 2018인가? 아씨,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수능 나형이 있어요. 나형. 문과 20번이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었단 말이야. 자, 그때 발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선생님 기억이 좀 왜곡될 수 있는데, 인테그럴 a에서 여기에 이제 t라고 주어져 있고, 절대값 f'x의 dx, 얘가 ft 더하기 f0다. 단 t는 1보다 큰데 얘가 항등식이라는 녀석으로 문제에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도 볼 수 있냐? 다시 이 친구를 해석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함수로 인정을 한다면 이 녀석은 t가 1보다 클 때 왼쪽 곡선과 좌변의 곡선과 우변의 곡선이 항등식이니까 완벽하게 같다는 건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포개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라서 짜증이 난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t가 1보다 컸을 때는 이 친구를 이항시켜서 인테그럴 a에서 t까지 절대값 0이었었나?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해요. 0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fx dx 마이너스 ft는 얼마가 된다? f0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건 뭔 소리니? 요 함수의 그래프, 좌변의 곡선을 그려보면 t가 1보다 클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상수 함수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러니 마치 이런 거라고.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을 때 상수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요런 부분을 뜻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따라서 실제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요렇게 풀었을 때랑 아래쪽으로 풀었을 때 모두 다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원래 이 친구는 너무 중요한 친구고 고전이야, 고전. 클래식이야, 클래식.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공부할 때 다시 정리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정리해보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적분의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함수의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러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문제에 쓰여 있다고. 그럼 그 문제에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2학년 말미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해놓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극한과 관련된 두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모두 교훈이 똑같기 때문에 두 문제 묶어서 한번 해결하고 우리 미적분 이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번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극한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요거는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는데, 권장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제발 이렇게 좀 학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은 리미트 기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리미트 기호가 나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계산에 무의식적으로 뭐 하게 되냐? 집중하게 된다고. 자, 틀린 건 전혀 아니야. 당연히 리미트 계산을 해야 되고 아무리 빡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질 거 다 따지면서 계산하는 능력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경계하자고 했냐? 무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거는 얘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수, 즉 현재 교육과정 수1이죠. 수1과 달리 수2는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가 다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이란 녀석이 그냥 독립적인 단원으로서 계산만 시키고 끝내는 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 생각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 그래프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프 상태를 이제 추론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자, 함수의 극한을 보고서 그래프 상태를 추론해라. 이거 뭐 누가 얘기 못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렇다면 뭐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요걸 해설하면서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면 이제 해설 강의가 8시간이 될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데 수2, 미적분 1의 모든 출제자의 근본 물음은 애초에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어찌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미적분 1의 가장 근본 물음이야. 그러니까 출제자께서 두 개의 함수가 뚫으면서 만나는지 접하면서 만나는지 접할 때도 뚫접인 상태로 만나는지 스치듯 접하는 상태로 만나는지 그거를 구분하게끔 요구하는데 그 구분할 때 함수의 극한,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다양한 개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국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란 말이야.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러면 우린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만남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지 만남의 방식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당연히 인수의 개수가 결정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또다시 선생님이 또 길게 기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기출 문제가 있어요. 2016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평가원 기출이거든. fx가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얘네들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자, 개수가
1인 몇 차? 3차 다항식이야.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fx랑 이제 gx에 대한 식 중에 뭐가 나왔냐면, g1이 0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나 조건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의 x, 얘가 n-1 곱하기 n-2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n 값은 몇이었냐면 1, 2, 3, 4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물어봤었냐? g5 값은 얼마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기출문제가 있다고.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걸 본다면 이거 너무 당연한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자, 이 친구 보면 잠깐만 요거 하고 얘기할게. 자, 우리가 만남의 방식을 결정하는 건 인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인수의 개수가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거꾸로 곧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가, 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극한을 해석할 때 전부 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정확히 인수가 몇 개인지, 정확한 인수의 개수 관점에서 궁금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고. 인수 관점에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고 해석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여기다가 1부터 4까지 다 대입할 건데 1하고 2를 먼저 대입하는 게 낫겠죠? 요 식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고. 1을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의 x가 0이란 말이야. 납득이 갔겠죠?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1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근데 수렴했어? 분자 어디로 가야 되니? 0으로 가야 함. 따라서 F1은 0이다. 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잘하긴 했는데 너무 러프하다고. 왜 러프하죠? 해석이? 러프하다는 게 뭔 소리야? 디테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틀리진 않았지만. 왜 러프하니? F1이 0이야. 그럼 이제 바로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질문? fx가 x 빼기 1을 그럼 몇 개 갖니? 모르지. 최소 몇 개야? 한 개다. 최소 하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냐? gx라는 녀석도 이 친구를 가지니까 인수개수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gx도 최소 한 개야. fx도 최소 한 개야. 하지만 소거할 것들, 분모가 0으로 가는 친구들 다 소거하고 나서도 어디로 갔으니까? 0으로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해석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아, fx가 누구보다 gx보다 x 빼기 1을 더 많이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앞으로. 이해가 됐죠? 그냥 식으로 띡 쓰지 말자는 얘기인 거야. 납득이 갔니? 그렇다면 다시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의 x, 이 친구도 빵이야. 즉 n에다가 몇을 집어넣니? 2를 집어넣은 상태야. 그러면 gx가 요번에는 요런 정보가 별도로 없으니까 x 빼기 2를 0으로 갔는지 인수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신경 끄라고. 왜?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인수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도 G2가 빵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석한다? fx가 gx보다 누구를? x 빼기 2를 더 뭐 해야 된다? 많이 가진다. 이렇게 쓰자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리고서 여기서 해석했던 정보와 여기서 해석했던 정보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뭔 소리입니까? 봐봐. fx가 있어. gx가 있어. 그럼 gx가 최소 x 빼기를 하나는 가져야 돼. 바이 가 때문에. 그러면 fx란 녀석은 x 빼기 1을 무조건 2개 아니면 3개는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3개를 가진다면 요 해석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fx는 gx보다 x 빼기를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x 빼기 2가 없어도 하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끝났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제곱이 되고 여긴 x 빼기 2가 되고 여기에는 x 빼기 2가 없으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극한을 따질 때는 계산하는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해. 중요한데 계산하기 전에 뭐의 개수에 따라 인수의 개수에 주목한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하자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흥분했어.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힘들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자, 이제 본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몇 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요. 그럼 fx는 x의 3승 더하기 어쩌고가 될 거고 gx라는 친구는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가 되겠죠. 자, 미정계수 몇 개인가요? 엄청 많죠. 이 친구는 3개, 이 친구는 2개. 미정계수가 몇 개나 있는 상태야? 5개의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 일단 그래프 관찰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가조건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는 모두 y는 x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간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자, 아니나 다를까 5개의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곧장 식으로 달려가기가 애매한 상태였는데 출제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 정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의가 됐을까요? 자, 그럼 3차부터 봐야 돼? 2차부터 봐야 돼? 당연히 2차죠. 왜죠?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과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3개의 교점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근데 확정된 건 2차 함수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y는 x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라고. 얘가 gx라고. 물론 여기 있는 A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B라는 점을 누구도 지나가긴 할 거야? 3차도 지나가긴 할 거야. 그런데 만남의 방식이 3차 함수가 GX보다 더 다채롭죠. 여기서 뚫고 스접하고 스접하고 뚫고 아니면 뚫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먼저 GX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갑자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에 fx-x gx-x가 있는데 요 극한이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수렴한대. 그럼 잠깐만, gx랑 x는 어떻게 만나지? 지금 뚫으면서 만난다고. 쫓아왔나요? 뚫으면서 만나면 인수 몇 개야? 1개야. 이 친구 인수 1개인 거야. 그런데 밑에 인수가 3개나 있음에도 뭐 한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끝났네. 그럼 뭔 소리니? 여기 있는 친구가 인수가 최소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2개가 된다는 얘기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최소 2개라는 건 무슨 얘기니? fx랑 x가 일단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죠. 즉 얘네 둘이 만날 때 스치듯 접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뚫접하면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스접한다는 얘기는 뭐인 거야? 인수가 2개, 즉 2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일 거고 뚫접한다는 건 몇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3중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될 거야. 납득이 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fx랑 x가 3중근을 가지면서 만난다고 하면 이런 그림이 되어버리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또다시 모순이 되겠죠. 왜냐? fx가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끝났네요? 그럼 뭔 소리죠? fx가 반드시 요 장소, 즉 x가 0일 때 요 장소에서 뭐 하면서 만난다는 얘기냐면 스치듯 접하면서 만난다는 얘기야. 끝났네요. 자, 그러면 가조건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 된 거냐?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가 fx.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같은 장소인데 그림을 섞어 그리면 조금 관찰하기 힘드니까 따로따로 써볼게요. 자, 여기가 gx고 얘가 y는 x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될 거냐? 리미트 x가 또다시 0으로 가는데 요번에도 x의 3승이고 fx에 더하기 x가 돼 있고 gx에 더하기 x가 됐다고. 얘도 수렴한대. 쫓아왔을까요? 그럼 뭔 뜻이죠? 얘가 갖고 있는 인수개수보다 얘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물론 같아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모든 수투 문제에 거의 궁극적 질문. 뭐라고?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그럼 뭔 소리죠? 여기 있는 친구를 어떻게 볼 거냐? 요 녀석은 fx 빼기 x로 보고 여기 있는 친구는 gx에 빼기 x로 볼 거라고. 그럼 뭔 소리인 거야? fx가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야. 어디서? 0에서. 여기가 0이죠? 쫓아왔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에서 얘가 마이너스 x라고. 그럼 뭐 하면서 만나는 거니? 뚫으면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인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니? 이 친구가 한 개가 되겠죠. 동의가 됐을까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그럼 얘가 세제곱이나 있으니까 요 녀석이 인수 개수가 몇 개는 나와야 되냐면 2개는 나와야겠죠. 선생님 3개는 왜 안 됩니까? 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겠죠. 그럼 2개가 나와야 1개, 2개, 3개에서 끝내버릴 수가 있겠지. 그럼 2개가 나왔다는 건 뭐니? 얘랑 얘가 애초에 x는 0에서 스접했다는 얘기니까 끝났네. 이게 바로 스접하면서 y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x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끝났네요. 지금 답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요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자, 물론 여기가 0이 아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마지막 계산하면서 수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차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 돼버리죠. 납득이 갔을까요? 아하, 모순이네. 역시 또 그래프로 바로 파악 가능하네. 왜 모순이니?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x라고. 그럼 마이너스 x랑 뭐 하면서 만나는 거야? 뚫으면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인수개수가 하나가 되고 얘도 뚫으면서 만나니까 하나가 되니까 수렴할 수가 없겠지. 그렇다면 그래프 분석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0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팅 해보면 gx부터 합시다. 자, gx란 친구는 이 친구랑 0에서 스접하고 있으니까 인수개수 2개여서 자, gx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별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얘랑 연립했을 때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x가 될 거고 자, x의 제곱 빼기 2x는 0이 될 테니 자, 이 친구는 x좌표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얘가 0이었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fx는 어떻게 될 거냐? 자, x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되고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G8과 F3이네. 자, F3 갑시다. 자, F3은 9 곱하기 1에 더하기 3 될 거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에 G8. G8 값은 64에서 8을 빼라고 했으니까 얼마니 이거? 56이 되겠다. 자,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68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몇 번 찍고 넘어간다? 여기에서 2번 찍고 넘어가시면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18번 문제를 최대한 미정계수를 두지 않고서 접근을 했었는데 선생님 저는 미정계수를 두고서 접근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 계산해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앞으로의 학습 포인트를 어떻게 잡자는 얘기야? 단순 계산이 아니라 리미트 기호라는 거에 계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 얘기인 거야. 납득이 갔겠죠? 자, 이제 미적분일의 마지막 문제를 풀 건데 그거는 또 뭐냐? 미분 가능성 혹은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다시 애초에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관식 28번으로 건너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적분일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2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역시 전통적인 문제예요. 또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이고 자, 쫄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fx가 4차 함수래요. 자, 이 4차 함수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그려지죠? 만남의 방식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선대칭이겠다. 자, 이 친구가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gx라는 친구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f에 x-a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좌우 평행이동 상태가 되겠네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있는 그대로 냅두시고 아직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가 존재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다? 연속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런 녀석이 나왔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hx라는 친구는
이제 요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절대값 x-k가 될 거고 절대값에 자 gx-gk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는 k가 아닐 때가 되고 x는 -k가 아닐 때다. 자 요런 제한 조건을 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하냐면 자 요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아직 hx에 무슨 값이 자 함수 값이 뭐 되지 않는다. 정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 문제에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장소 요 두 장소는 hx의 무슨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극한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는 반드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요 녀석이 함수 값이니까 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이제 뭐가 되겠다. hx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h에 -k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k로 갈 때 hx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체해서 마무리만 해준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극한이 또 뭐 한다는 얘기일 거냐? 수렴한다는 얘기일 거고 자 여기 있는 녀석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자 절대값 x-k분의 절대값 gx 빼기 먼 k다. gk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쫄지 마시고요. 어차피 k라는 친구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를 향해 간다면 이 x라는 녀석은 애초에 양수였을 거니까 결국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뭐 한다고 했냐? 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분모가 1차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생김새 자체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와 완벽하게 똑같죠. 자, 그 말은 이 친구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함수가 k에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서 절대값도 벗겨지고 수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인수분해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가 될 거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갖다 썼는데 수렴했다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x는 k에서 미분이 뭐하다는 얘기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어떻게 될 거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자 그렇다면 절대값 x 빼기 k가 되고 자 요런 함수가 생기겠죠. 자 얘도 수렴이야. 자 그렇다면 k가 양수였기 때문에 -k는 음수가 될 거니까 이 친구 무조건 음순위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럼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더하기 k라고 부호 바꿔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수렴값을 모르니 그냥 여전히 수렴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 gx-g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냐? 여기 있는 요 함수 여기 있는 요 함수 어떤 뜻이죠? y는 gx를 누구를 기준으로 y는 뭐 k, gk를 기준으로 뭐 한 거니? 꺾어 올린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꺾어 올렸을 때 당연히 뾰족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니? 또다시 만남의 방식 때문에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gk라는 상수 함수가 애초에 뭐 하고 있었다? x는 k와 -k에서 뭐 하는 상태가 되겠다? 접한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끝났네요. 자, 만남의 방식 때문에 미분 가능성까지 전부 다 설명이 끝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그렇다면 k라는 친구랑 -k라는 친구에서 접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지금 현재 무슨 함수가 되냐면 상수 함수가 되고 있는 중이죠. 자, 따라서 gx라는 친구가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그럼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그래프 개형은 유지가 되었어야 되고 자, 여기에다가 상수함수를 갖다 그었을 때 동시에 접하는 장소는 가볍게 출제자가 또 배려해 주셨으니까 요 장소랑 요 장소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gk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이 지점이 x는 k가 되고 얘가 x는 -k가 된다는 얘기니까 끝났네요. 그럼 -k이고 k인데 애초에 선대칭이었으니까 x좌표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얘는 한 칸 어느 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것이 될 거냐?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게 될 거니까 a라는 녀석은 -1이다. 요렇게도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그럼 여기 있는 절편은 이제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절편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자, 요 친구 찾으라고 했는데 요 녀석은 누가 봐도 4차 함수에 무슨 관계를 써주면 끝나겠다. 비율 관계 쓰면 될 거니까 자,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친구가 되겠죠. 자, 비율 관계가 요새 잘 안 나온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나온다면 쓰는 거는 기본 소양이 되겠다. 끝났네? 자, 그럼 K라는 친구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이 될 거니까 자, 제곱했을 때 2분의 1이 될 거고 자, 이 친구에다 20 곱하라고 했으니까 10 되겠네요. 자, 10이랑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자,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애초에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교육청 기출이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1 자, 이 친구가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분모가 1차식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녀석을 또다시 뭐로 볼 수 있으니까 자, 미분계수의 정의로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 막 벗겨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나와 있었던 이 함수 자체가 0에서조차 수렴했다는 얘기는 결국 y는 fx와 누가 y는 1이 애초에 어디에서 x는 0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당시 문제가 이 친구가 선생님 기억에 3차 함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얘도 어쨌든 새로운 함수였다는 걸 인정한다면 애초에 여기 있는 곡선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이 전부 다 결정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대수로 넘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총평 하나 남기고 넘어갑시다. 자, 2028 수능 예비평가 총평 미적분 1입니다. 자, 현재 교육과정 수2가 되겠죠? 첫 번째. 일단은 출제한 걸 보면 전통적인 문제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유형은 없었는데 다만 선생님 뭐라고 써놨죠? 항상 헤비했던 친구들이야.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미분 가능성 등등등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항상 쫄릴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 열심히 다시 해주시면 될 거고 쫄지 말자는 게 결국에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쫄지 말자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행은 평가원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신유형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막 달려들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2 자, 지금 또 수2라고 해서 막 개정교육과정과 현행교육과정 막 섞이는데 미적분일, 수2 전부 다 이미 기출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행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미 기출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정말 먼 과거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유형이 뭐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평가원이 하겠다면 하는 거니까 괜히 뭐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비평가 말 그대로 예비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수능에서는 계산량이 조금 더 많았거든. 그러니까 예비평가 문제들은 생각보다 계산이 굉장히 깔끔했는데 이게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비평가니까 그렇게 쉽게 낸 건지 아무도 모르니까 갑자기 예비평가는 다시 계산량이 줄는 시대로 회귀하는구나. 이런 해석을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량이 많은 문제도 여전히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깔끔하지 않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기출이 너무 많이 있었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도 기출문제들 살짝 언급했던 거 있으니까 기출문제 공부는 여전히 많이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 파티 문제들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비율관계가 쓰이든 안 쓰이든 나온다면 써주시고 안 나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죠. 납득이 가셨겠죠? 그 다음 고1 수학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몇 달 정도 뒤에는 싹 모아야겠다.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되니까 고등학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본인이 뭔가 틀린 게 있다면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수 1과 공수 2, 거기서 나오는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이론들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지먼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기로 약속했으니 그런 강의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새로울 건 없었는데요. 새로운 게 없었다 하더라도 항상 자주 나오던 킬러 문항, 뭐 킬러 문항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고난도 주제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니까 공부를 똑바로 해달라.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대수 파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해설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대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